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장에 대한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오늘 우리 장이 마쳤습니다.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볼까요? 7.96포인트, 거의 8포인트 가까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는 지금 8.89포인트까지 오른 채 장을 마쳤군요. 1913.0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외국인이 1,632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한 2시쯤에는 900억대의 매수를 했는데 1시간여 사이에 한 700억 가까이 더 매수를 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오늘 사줬습니다. 네, 코스닥은 1.9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43.60으로 0.36%가 올랐고요. 네, 투자 주체별로 보자면 외국인이 역시 71억 원의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 3.1원이 내렸네요. 1113.9원입니다. 네,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을 짜봐야겠죠. 메리츠 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고, 국내 증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철강, 화학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반면 통신, 섬유의복, 종이목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우리 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오른 데다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힘이 됐다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6월 증시를 조정했던 세 가지 요인들이 크게 완화되면서 코스피의 상승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2분기 실적 시즌 중에 1900선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코스피는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6월 이후 지수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QE3 축소 우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의 실적 둔화 우려 등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QE3 축소 우려와 관련해서는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축소 우려 자체가 좀 많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국내 기업의 실적 둔화 우려도 2분기 실적 기간을 지나가면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중국 경기 둔화 우려인데 최근 중국 리건창 총리가 중국 성장률을 7% 수준을 사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6월에 중국 FDI가 급증했고 최근에는 대규모 철도 투자 계획 소식이 전해지는 등 금일 HSBC PMI가 부진하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관련주인 화학, 철강 등 업종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 2분기 성장률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관련한 하방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결과 결국 코스피를 6월 조정받게 했던 세 가지 요인 모두들 대부분 다 완화되었고 그렇다는 관점에서 코스피는 1970에서 80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지금까지 상승하는 동안은 실적의 가시성이 높았던 자동차, 조선, 유틸리티 업종이 크게 상승했는데 향후 추가적인 상승은 오히려 좀 중국 경기에 민감한 철강, 화학 등 소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 소재 업종이 추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지수가 반등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선 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1970에서 80선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자, 2분기 국내 GDP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좀 좋은 실적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진단을 하십니까? 일단 목요일 날 2분기 GDP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국내 경기가 그 전기 대비 1% 미만의 성장 이런 것들이 지속되었는데 그렇다고 2분기 GDP가 크게 개선되기는 일단은 국내 경기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 이상의 그 전기 대비 상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하반기는 이제 그 추경 예산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2분기 GDP는 어느 정도 안도하는 수준,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에서 오늘도 외국인이 네 자릿수에 1,000억대의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수급 개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이는데요. 좋아질까요? 네, 뭐 단기적으로 보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기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연기금은 뭐 그 추가적으로 한 1조 1천억 정도 자금을 집행할 예정인데 지금 보면 한 반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보면은 그 지수가 반등한 시점에서 7천억, 8천억 정도 누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1970에서 80 정도 가는 동안은 좀 외국인과 뭐 연기금 등 국내 기관의 수급은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으로 보면 순매수가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워낙 화려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초라해졌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우려를 크게 했던 것에 비하면은 선방을 했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T 업종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많이 희석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생기는데 어떨까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려가 많았지만 우려보다는 나았고, 뭐 국내에서는 오늘 LG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LG전자는 오히려 뭐 에어컨 쪽 덕분에 실적이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IT 업종에 관한 실적 둔화 우려 등이 있었지만 오히려 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국내 IT들은 3분기부터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중원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를 연결해서 오늘 반갑게 상승도 하고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이 대규모의 자금을 갖고 돌아온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영근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일단은 수급적인 면의 개선이 어제 이어서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양상입니다. 수급상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업종별 특징은 어떠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인들이 1,800억대, 상당히 꽤 괜찮은 그런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주요 민감주, 코스피 쪽의 대형주의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해서 전일에 이어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 쪽에도 좀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일전에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기 전에 그 차트에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각 자체가 그대로 여기를 직전 고점을 돌파되고 나서의 매수 관점, 그래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ETF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수에 대한 반등의 그 상단 밴드는 1920포인트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제 근접을 한 상태입니다. 1912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사실 지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다시 또 조정을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외인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그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이제 저가 매수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T 쪽에서 어제도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됐지만 오늘 LG이노텍이라든가 LG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일에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죠. IT 쪽에서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LG 쪽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됐죠. 물론 오늘 삼성 SDI도 강세를 보여줬지만 그러한 현상이 또 나타났고, 최근에 뭐 조선주가 이제 계속 상승을 좀 반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선주는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조선주에 이어서 그럼 조선주가 바로 전방산업이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철강주들이 또 반등이 나타나고, 건설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어제 같은 경우 금융주도 상당히 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세게.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 사실상 따지고 보면 현재 지금 건설 그리고 금융,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실적이 아직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어떠한 좀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등을 지금 현 저가 많이 낙폭 이후에 한 두세 번 정도의 뭐 반등을 준 종목들이라면 충분히 그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좀 좋지 못한 실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은 이제 지수의 반등
반등의 좀 상한선에 좀 근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서 뭐 어떠한 섹터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대부분의 이런 민감주 쪽이죠. 지금 전기전자라든가 또 화학주라든가 운수 장비 쪽, 자동차도 막판에 플러스로 좀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통, 전기, 가스, 뭐 금융 다 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화학업종도 매수를 했고,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을 많이 샀습니다. 전기전자도 바로 이제 LG 쪽을 많이 매수가 된 거죠. 애플에서의 실적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현 구간에서 IT 쪽에 그러한 향후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던 이를테면 LG노텍이 실적이 좋은 2분기 때 좋은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제 오늘 반영이 되면서 좀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러한 변동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좀 IT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그제 그러니까 두 번째 방송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다른 낙폭 민감주들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지금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쪽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닌 낙폭이 과대한 IT 쪽의 종목들, 즉 낙폭 과대라는 표현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오히려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쪽에 대해서 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엔화 부분, 일본의 참여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엔화의 흐름을 주시를 해야 될 텐데요. 현재 지금 어제 100엔을 찍고 다시 이제 99엔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대로 엔화가 좀 급격하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엔저에 대한 부분이 좀 지속하게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뭐 자동차 대표적으로 자동차주들의 좀 영향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자동차주들도 좀 견조한 부품주들을 위주로 한 이러한 견조한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다시 한 번 더 IT 자동차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지금 소재산업재 주들의 지금 낙폭 반등 구간이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보고 있고요. 민감주들의 그런 순환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지금 소재 산업재 중에서 철강재 같은 경우 현대해철이 지금 최근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현대해철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오늘 종가가 71,300원인데 75,000원, 76,000원 이 정도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추격 매수를 해서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만 조정이 나와버려도 다시 한번 손실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추격 매수 부분, 수제산업재에 대한 추가 반등은 예상이 되지만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다시 한번 시장에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1900선이 안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포트를 좀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최근 낙폭 과대 민감주들이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간 종목들 저가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한번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전략이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금 1920포인트 상단과 하단으로는 1925포인트 이 정도의 지금 박스권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어떤 현 구간에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대비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IT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과 종목별로 코스닥 쪽 여전히 이제 외인들의 그런 코스닥 쪽에 대한 매수는 여전히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불 횡보 중인데요. 종목별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2차전지 관련 쪽이라든가 태양광 쪽이라든가 각종 코스닥의 테마주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활발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투심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쪽도 다시 또 부각이 될 것이고 순환되는 흐름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또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지수는 다시 조정을 받겠지만 그런 종목별로의 우리가
선별을 잘 한다면 충분히 투자가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수와 너무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과 지수가 지금 상당히 괴리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전 OCI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77억 2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의 동기 대비해서 80.5%가 급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또 전분기에는 워낙 좋지 않았었죠. 236억 원 적자였었는데요. 이번에는 177억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2분기에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특징주 세 종목 말씀하시면서 이 OCI에 대한 이야기도 한 종목 추가를 해서 총 4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특징주로는 삼성 SDI, LG 이노텍, 그리고 동국제강, 그리고 OCI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4종목을 그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많이 핫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특징주로도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일전에 제가 삼성 SDI를 설명을 드릴 때가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나서 그때 특징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월봉을 보면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단기적인 좀 급변동이 좀 나타났지만, 월봉상에서 보면 이러한 추세 부분을 좀 뚫어주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단기 흐름이 아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의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는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 여전히 좀 가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이런 쪽도 계속해서 우리가 종목들도 지금 현재 변동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섹터 여전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삼성 SDI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 구간에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21선거에 상당히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과연 지금 따라붙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조금 이제 조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난 이후에 단기적인 변동성 이후에 좀 안정화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난다면, 이를테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16만 원이 이탈이 되고 15만 5천 원 정도에 근접하는, 다시 한번 21선 근접하는 그러한 조정이 나타날 때 신규 매수를 조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한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좀 주의를 하셔서 좀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단기간에 수익이 나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한번 챙겨주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분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받은 IT의 낙폭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영업이익의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여줬고, 향후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LED 사업 부분에서 거래선이 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LG 쪽의 상승은 이제 애플의 실적의 효과, 이런 부분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LG노텍 같은 경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외인 기관에서 좀 강하게 매수를 유입을 좀 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 설정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IT 쪽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국제강입니다. 철강 쪽은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어떤 반등의 그 상한선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것도 이제 긴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 바로 이제 그 후판 업체입니다. 오늘 해양 플랜트용 후판 6만 톤을 수주했다, 이런 기사도 공시도 좀 있었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러한 관점인 거죠. 바로 조선업종이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은 긴 시각에서 좀 철강 쪽을 선점하는 관점에서는 동국제강 같은 종목이 조금 더
포스코나 현대해처보다는 더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한 또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래서 이 철강 섹터에 대해서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민감주 중에서 좀 중기 관점에서의 관심 가능한 섹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한 발 나가서게 된다면 이제 철강 쪽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철강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건설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쪽에서의 어떤 아주 뭐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 쪽 섹터가 좀 좋아지는 이쪽 정도의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 이제 OCI 아까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흑자 전환된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태양광 산업 자체, 폴리실리콘 가격은 사실 OCI는 좀 영향을 받겠지만, 아직까지 좀 하락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전에도 태양광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을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트레이딩 구간이고 충분히 추가적인 그러한 변동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도 좀 수급을 좀 확인해 보면,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보유자들은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뭐 트레이딩을 노리고 싶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OCI도 그렇고, 조금 뭐 작은 종목으로 가자면 S에너지나 이런 종목도 보면, 아직까지 충분히 뭐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뭐 비슷한 흐름이죠. 최근에 단기간에 변동을 주고 여전히 좀 이 상승 이후에 갭을 메꾸지 않는 조정을 좀 장중에 좀 약간 메꿔주고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시장의 그 사이클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이런 2차 전지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지금 현재 그 한계 부분을 계속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태양광 OCI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징 종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영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텐스탁의 김선인 대표, VIP클럽 예병균 투자 분석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다이렉트 전략부터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선인 대표께서는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대응을 실적과 수급을 동시 보유한 종목, 삼성전기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병균 투자 분석가님께서는 7월 달에는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하시는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과 중기 스윙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영흥철강을 꼽았네요. 네, 먼저 김선인 대표부터 종목의 선별적 대응이란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그냥 강력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이번 주장에서 이제 1912포인트까지 1910에 안착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자, 코스피에서 6월 달부터 해서 기관들이 매수했던 평균 단가, 지수로 말씀드렸던 게 제가 거의 한 달째 말씀드렸죠. 1900포인트 정도 말씀드렸고, 이제 1900포인트에 안착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럼 기관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기 마련인데, 또 연기금이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매수해서 단가,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약 1950포인트 라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기관들이 좀 더 끌어올려주면서 연기금의 평균 단가 정도인 1950포인트 정도까지 끌어올려줄 것이냐, 아니면은 1910, 20 정도 끌어올려주면서 차익 실현을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별적으로 종목을 조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늘도 외인들이 지금 1,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3일 연속, 기간은 4일 연속 코스피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 여기 동그라미 쳐드리자면 연기금은 또 굉장히 많이 며칠 동안 6일 연속 또 매수를 또 강하게 보여줍니다. 자, 연기금 확실하게 제가 무슨 말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연기금 수익 내려고 들어온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수익 실현, 수익 내려고 주식에서 사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연기금 꾸준하게 사고 있다. 2,000포인트도 안 팔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자체가 좀 프로그램 매수 현황인데, 최근에 비차익 거래 쪽에서 굉장히 좀 양호한 물량들 자체가 꾸준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차익 거래는 쉬었다 갔다 하지만서도 비차익 부분에서 많은 물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전반적인 바스켓 매매 자체가 시장 전반에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좀 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안착해 있는, 작년, 이제 올해부터 할까요?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저점 바닥이라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인 1900포인트, 1920포인트 정도, 라인 정도까지 지금 1차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어느 정도 이제 61선과 121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첫 번째 시도를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도 자체 상승폭 자체도 6월 말부터 7월 한 중반 정도까지 재생에너지 쪽이 스마트 그리드나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나 차량 경량화나 태양광이나 관련해서 반짝반짝 올라가주면서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은 또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또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냐면요. 조선주 쪽이나 아니면 철강주 쪽이나 이쪽 이제 건설 쪽으로 해서 서서히 매기가 조금씩 몰리고 있단 말이죠. 기관과 외인들이 조금씩 이제 시장을 이끌 종목에 대해서 IT 관련주들보다는 약간 먼저 이쪽 방금 말씀드렸던 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씩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종목들을, 관련 업종들을, 방금 말씀드린 관련 업종들을 끌어올리는 시도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종들을 상승폭을 이끌어내면서 지수를 좀 안착시켜 놓고 다시 IT 쪽이나 다 이제 3분기 실적이 기대가 좀 큰 종목들로 해서 갈아탈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같이 끌어올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은 오히려 갈 수는 있는, 시장이 좀 더 상승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빠른 상승보다는요, 진짜 조금씩 올라가거나 당분간에 1900포인트 초반대의 횡보 가능성이 조금 계속적으로 나와준 이후에 조금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부터 해서 조금 다시 한번 천천히 3분기 기대감으로 해서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좀 더 오래 좀 기간이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 대응이 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보셔야 됩니까? 당연히 실적주 종목들인데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도 LG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와줬었고, 어제 새벽에는 또 애플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나와줬었죠. 삼성은 그러면 또 안 가는 것이냐? 자,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의 중심에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왜 안 갑니까? 2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3분기 때 역시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PER 지금 몇 배입니까? 7배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올해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주길 바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또 어디로? LG 쪽으로 갑자기 또 매기세가 좀 몰리는 모습. 그럼 삼성전자는 안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130만원대 아래 올 때마다 강한 매수와 더불어서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번 더 130만원 아래 올 확률은 거의 좀 없다고 판단되지만 내려온다면은 매수기로 판단하셔야 되고,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약간의 좀 최근에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그 다음으로 오를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가 140만원 유례 안착도 가장 좀 빠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또 매수하셔야 되고, 그와 관련한 종목들 코스닥 IT 관련주들도 다시 꿈틀대고 있죠. 코스닥 IT 관련주도 카메라 모듈들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여타 다른 반도체 장비도 실적 좋습니다. 이 관련주들 여타 꾸준하게 좀 대응하시면서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병군 분석가님께서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을 좀 기대를 하겠고요. 7월에는 점진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수가 지금 점진적으로 7월 말까지는 계속 상승이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8월에 있는 이제 옵션 만기일, 이런 때 이제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7월 휴가 가기 전에, 보통 휴가 기간이 있기 전에 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휴가 기간 때 조금 옵션 만기에 영향을 받고 이런, 영향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올해도 지금 대형 우량주들 중심으로 지금 조금 계속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런 장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을 과연 선정을 해야 이런 그 수익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대형 우량주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는 급락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의 급락은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등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도 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기 전에 종목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휴가를 갔다 와서 그 휴가 가기 전에 종목을 사놓고 휴가를 갔다 와서 볼 것이냐의 부분인데, 7월 말까지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점진적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중기적 스윙, 중기 스윙 관점으로 조금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기 스윙 관점으로 들고 가자. 자, 다음에는 종목 선정법인데요. 실적과 수급을 동시에 좀 충족시키는 종목을 보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 그래도 2분기 때 좋았고요. 2분기 실적이 또 안 좋은 종목들이 3분기 때 조금 불안한 게 현 시장의 사실인데, 지금 LG화학이 그래도 좀 양호한 실적을 조금 보여줬단 말이죠. 3분기 때 갑자기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 또 재밌는 현상 자체는 요즘에 건설주들의 움직임을 보자면은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어닝 쇼크, 삼성 엔진을 나와줘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악재 자체가 없다라는 판단과 더불어서 매수세가 또 몰리는 이런 현상들까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실적에 대한 이슈로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확실하다는 게 되고, 또 하나 그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급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아까 같이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체크해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수급창입니다. 확실하게 조금 최근 들어서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조금 안 뜨고 있는데, 기관이든 외인이든 그 모습 자체가 확실하게 매수가도 아닌, 매도도 아닌 이런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양호합니다. 3분기 때 증권가들의 컨센서스 몇입니까? 10조 영업이익 10조 5천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4분기 때는요, 11조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 상황은 여전히 꼬여 있다는 거. 확실하게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은 손을 대시면 안 된다는 소리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굉장히 실적이 양호했던 IT 관련주들도 코스닥에서도 여타 마찬가지로 죽을 쓰고 있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하실 게, 당장 실적 예상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예상보다는요, 먼저 실적을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LG화학을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을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요, LG화학이 주가가 꾸준하게 조금 움직여주는 흐름이었는데, 주가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좀 많이 꺾이는 듯한 흐름이었다가 다시 최근에 좀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이 지금 왜 갑니까? 바로 또 3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LG화학 그렇게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잘 나와줬습니다. 3분기에 대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양호하고, 또 3분기 기대감이 또 다가오고 있고요. 또 하나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또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그럼 이 종목들이 또 계속 움직여줄 것이냐?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당분간은 시장을 장악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러면 건설주들은 지금 단기적인 급등 상황은 조금 보여줬습니다.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해줬단 말이죠. 오늘 장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굉장히 많이 조금 올라주면서 주가를 조금 상승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줬다가 조금 하락폭을 조금 보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이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사실상 제가 보건대, 제 판단하건대
3분기에도 약간 조금 어둡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건 좀 단기적인 급등을 노린 이후에 조금 매도세를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건설주가 조금 약한 게 사실이고요. 또 다른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지금 포스코 같은 종목들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역시나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상승폭에 이끌지 않을까,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 자체는 2분기에 이어서 또 3분기까지 이어지는 종목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시장,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불안하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종목들은요, 과감히 이렇게 포스코처럼 많이 올라갈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지금 뭐 외인들 사주고 있는 건 맞지만서도 조만간에 또 털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수급 같이 좀 동반적으로 되는 종목들을 좀 선택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병군 투자 분석가께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 등에 대한 말씀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근데 조금 이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든 그리고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든 사실상 실적과는 무관하게 좀 갈 수 있는 장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싸다는 것, 즉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매수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라든가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대형 종목군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일 이제 그 중국의 그 PMI 예상치가 발표가 되면서 지수가 약간 밀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수를 들어 올려줬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은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어떤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 그런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선정법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강하게 주는 종목들, 즉 휴가와는 개인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종목보다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강하게 수급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홈쇼핑 관련주라든가, 홈쇼핑 관련주 아무래도 휴가 기간 때 좀 홈쇼핑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레저 관련주, 지금 뭐 많이, 떠나시니까, 지금 LS 네트워크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몽벨이라 그러죠. 그런 종목군들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를 요새 좀 저렴하게 또 뭐 극장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CJ, CGV,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좀, 여러분들께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보면요, 지금 매수로 확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 당분간의 어떤 매수세를 꺾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니까 조금은 스윙 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8월 초까지는 내가 한번 들고 가보겠다. 아니면 내가 휴가 가기 전에 매수를 해놓고 8월 초에 휴가 갔다 와서 수익을 보면서 좀 즐거워하겠다. 이런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가와 또 연계를 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다. 휴가를 극장으로 간다고 말씀해 갑자기 우울해지네. 예. 자, 다음은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인 대표께서는 삼성전기, 말씀해 주시죠. 네. 삼성전기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좀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자, 수급과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조금 큰 종목입니다. 자, 이 전에 조금 삼성전기는요, 9만원대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짙었던 종목인데, 6월달 들어서 하락을 한 이후에 8만원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삼성전기 지금 꾸준하게 2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천억 이상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3분기에는 역시나 더 좋을 것, 삼성전자를 따라서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이제 모멘텀들이 있죠. 갤럭시 S4 미니나 갤럭시 노트 3나 여타 이제 관련주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 확대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4분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크리스마스 같이 또 엮여 있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단계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추천 안 하고 삼성전기를 추천하느냐? 좀 더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네. 삼성전기가요.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자면요. 굉장히 조금 인상적인 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주가 흐름에서 살펴보자면 이제는 작년 말 거의 작년 중순부터 말씀드려볼까요? 바닥권 라인이라고 인식이 됐던 라인 자체가 한 9만 원대 라인 정도가 바로 작년 말부터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해서 바닥권 라인을 다졌고요. 이제 2월, 올해 2월 그리고 4월, 자 6월 달까지 해서 바닥권 라인을 보여주는 듯 하면서 횡보 기간을 좀 거쳤는데 지수가 하락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외인들의 매도가 강화되다 보니까 일단 같이 좀 매도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 당시에 9만 원대에 해당하는 이 가격대 자체를요. 기관들 또 증권사 이런 사람들이 다 바닥이라 생각하면서 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그 시점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낮아진 시점이고 여타 계속 많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매도했던 물량 자체를 쓸어 담는 모습 자체가 천천히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잡힙니다. 자, 그때 기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다시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 꾸준하게 매수가 나와주고 있고 더 이상의 이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 쪽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인식이 지금 팽배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실적이 이제 조만간에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과 더불어 주가가 지금 3일째 적산병 패턴을 그려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충분하게 9만 원대 정도까지는 1차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추세적인 상승 역시 가능하고 차트의 부분 자체도 21선을 뚫고 올라와주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 굉장히 좀 이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좀 더 그래서 긍정적인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자체를 좀 잡아드리자면요. 매수가는 뭐 그냥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초가 그냥 뭐 내일 당장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영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겠습니다. 예. 영철강, 이름에 나와있다시피 대표적인 철강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목으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최근에 상장된 삼목강업이라는 자회사를 또, 두고 있고, 이 회사는, 그래서 동사가 이제 자산 가치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 지금 철강 업황들이 굉장히 호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 철강 업황의 호조를 이루고 있는 요인도 원자재 가격이 지금 싼 반면에 그다음 제품 가격은 인상하고 있다는 점. 이게 뭐 최대 호재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회사인 삼목광업이 또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코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측면들이 오히려 또 더 이 동사의 주가의 상승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그 다음에 이런 외국인 기관이 계속 꾸준히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융투자 쪽이나 보험 쪽, 연기금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에 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안심하고 좀 들어가셔도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차트는 결과적으로 지금,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5위평, 12평, 22평이 고개를 즉, 삼각의 어떤 모양들이 고개를 들 때, 주가는 여기서 이격을 벌리면서 크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조금 살펴보신다면 동사의 또 투자에 충분히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이제 이게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룰 때 이때는 바로 어떤 신공항 테마와 관련해서 큰 상승을 이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의 상승은 어떻게 보시면 점진적인 상승, 즉 굉장히 안정적인 점진적인 상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수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동사의 어떤 지금 이제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측면들을 유심히 보신다면 충분히 이 회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요, 한 2,360원, 지금 2,410원인데 살짝 조정 들어왔을 때 조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3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18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성전기 그리고 영흥철강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AS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인 대표께서 켄트로닉스 말씀하셨는데 2%대 현재 상승세입니다. 네, 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올랐군요. 4% 정도 이제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켄트로닉스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한 70억 이상의 지금 올해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3분기 때는요. 그 이상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 자체가 제가 횡보구간 때 추천을 드렸는데 좀 더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6,000원까지는 충분하게 열려있는 상태이고 수급도 그를 뒷받침하고 있죠. 자, 수급 역시 기간들이 지금 며칠째입니까? 자, 5일, 한 10일 이상 지금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개인과 외인들 물량 다 빼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번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이제 NC소프트 제가 18만원까지 무조건 간다 강조드렸습니다. 무조건 홀딩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지난주 언젠가요?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날 18만원까지 갔었고 하여튼 18만원 도달 이상을 뚫고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NC소프트 역시나 더 가져가십시오. 목표가를 제가 1차 18만원이었지만서도 20만원까지는 제가 본다 말씀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으로 한 수익 한 20% 이상씩 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꼭 좀 홀딩하시라 말씀 드려보고요. 수급상황 역시나 NC소프트도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최근 수급 상황이 긍정적이라는 거, 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쓸어 담기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로만손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이 종목 로만손 10,000원 오면은 다시 AS 해드렸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담으라고 제가 이 종목 3주간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실적 양호하고요. 내일 개성공단 관련해서 6차 회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정상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6차, 7차 내로 조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있다면요. 정말로 내일 상한가 바로 한착 들어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로만손도 보고 계신 분들 들고 가십시오. 저를 믿고 좀 들고 가시고요. 수익 지금 최근 들어서 거의 몇 달 동안 안 내드린 종목이 없습니다. 계속 수익 내드렸습니다. 꼭 좀 관련 종목들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제가 끝까지 좀 AS 하면서 매도 시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믿고 가져가 주십사라는 그런 의견으로 가름을 해주셨습니다. 예병군 전문가님은 추천 종목이 오늘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ASR 종목이 없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 예병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24일 수요일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